자, 지금부터 신라의 천년 역사를 이끌었던 김씨 왕실의 시조 김알지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숲속에서 발견된 금빛 괴짝과 그 속에서 나온 빛나는 아이, 그리고 흰 닭의 울음소리가 전하는 신비로운 계시. 이 이야기는 신라의 또 다른 건국 신화이자 신비로운 왕통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사연입니다. 30분 동안 이 놀라운 기적에 귀 기울여보세요.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우고 평화롭게 다스리던 시절 왕궁의 서쪽에는 시림이라는 이름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유난히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뿜었으며 백성들은 이 숲을 함부로 범접하지 않았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사계절 풀을 얻고 그곳에는 늘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설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라의 4대 왕인 탈의 이사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탈의 왕은 비록 이웃 나라에서 온 이주민 출신이었으나 지혜와 덕망이 높아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의 왕에게는 훗날 나라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마땅치 않았기에 그는 늘 하늘에 기도하며 나라의 영속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탈의 왕의 꿈속에 하늘의 계시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그대의 후손이 될 성스러운 아이가 시림에 나타났으니 신하를 보내 그 아이를 맞이하라. 탈의 왕은 꿈에서 깨자마자 급히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때 궁궐 박시림 쪽에서 밝은 빛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고 동시에 흰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온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탈의 왕은 즉시 신하 호공을 시림으로 보냈습니다. 호공은 남해 바닷가에서 건너온 외인 출신의 신하로 박혁거세 시절부터 신라에 귀의하여 충성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호공이 시림에 도착했을 때 그 숲은 온통 금빛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빛이 가장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나무 위에 걸려있는 금빛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짝 아래에는 흰 닭 한 마리가 괴짝을 지키는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호공은 이 모든 광경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고 괴짝을 모시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탈의 왕은 호공이 가져온 금빛 괴짝을 경건한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예상대로 빛나고 아름다운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작은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신비로운 모습은 보는 이들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탈의 왕은 크게 기뻐하며 이 아이를 하늘이 보내준 왕손이라 여겼습니다. 아이가 금빛 괴짝에서 나왔다 하여 성은 김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괴짝을 열자마자 알처럼 빛을 내며 나왔다고 하여 이름을 알지라 지었습니다. 이로써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김알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 숲의 이름도 닭이 울었다는 뜻에서 계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탈의 왕은 김알지를 자신의 아들처럼 궁궐에서 직접 양육했습니다. 김알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품과 지혜를 지니고 있었고 자라면서 그 총명함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덕성 또한 출중했습니다. 탈의 왕은 김알지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 신라의 미래를 영속시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김알지에게 왕자로서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김알지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하들 역시 김알지의 신비로운 탄생과 뛰어난 자질을 보고 그를 다음 왕으로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김알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탈의 왕은 마침내 그를 태자로 삼고 왕위를 물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탈의 왕은 김알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알지야, 너는 하늘이 우리 신라에 내려준 왕손이다. 부디 이 나라를 맡아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다스려다오. 그러나 김알지는 뜻밖에도 탈의 왕의 왕위를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폐하, 소자는 비록 폐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사오나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덕이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또한 폐하의 아드님이신 파사 왕자님이야말로 대통을 이으셔야 할 뿐이라 사료되옵니다. 소자는 폐하의 아드님을 도와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김알지는 자신의 능력과 덕망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과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왕실의 안정과 기존 왕통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탈의 왕은 김알지의 깊은 뜻과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탈의 왕은 김알지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의 아들 파사를 태자로 삼아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김알지는 파사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궁궐을 떠나지 않고 충실히 그를 보좌하는 재상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알지의 겸손한 선택은 신라 왕실에 큰 화합을 가져왔습니다. 김알지에게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왕실을 존중함으로써 왕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사전에 막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역시 김알지의 덕성에 감복하여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신라는 더욱 안정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김알지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는 파사왕과 그 이후의 왕들을 보좌하며 신라의 국가 기틀을 다지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하여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했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운 주요 업적 중 하나는 군사 조직의 정비였습니다. 김알지는 주변의 크고 작은 부족들의 위협에 대비하여 군대를 재정비하고 활쏘기와 무술을 장려했습니다. 이는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김알지는 외교적인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무력 대신 지혜를 사용하여 주변 부족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고 신라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왔습니다. 김알지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라의 귀족으로 성장하며 왕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김알지의 겸손함과 지혜, 그리고 충성심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김알지는 자신의 아들 세한을 낳았고 세한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라의 유력 가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김알지는 당대의 왕위를 사양하는 대신 천년을 이어갈 왕실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것입니다. 그가 심은 겸손과 덕성이라는 씨앗은 훗날 신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침내 김알지의 7대 손인 미추 이사금에 이르러 김알지의 후손들은 박씨 왕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신라의 왕통을 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김씨 왕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김알지 신화는 신라 건국 신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라가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라는 세 성씨의 통합을 통해 다민족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상징합니다. 첫째, 금과 빛의 상징성입니다. 김알지는 금괴에서 나와 빛을 내뿜었는데 이는 신라 김씨 왕실이 하늘의 축복과 함께 찬란한 번영을 약속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김은 곧 태양과 영속성을 의미하며 신라가 멸망하지 않고 천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정신적인 근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지도자의 덕성, 겸손입니다. 김알지의 가장 큰 업적은 왕위를 사양한 겸양의 미덕입니다. 그는 당장의 권력을 탐하지 않고 나라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보다 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라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셋째, 선택과 미래입니다. 김알지는 왕이 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장 자신의 영달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후손들이 신라의 왕통을 영원히 잇는 더 큰 미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찾아가면 김알지가 태어났던 계림숲과 그의 후손들이 묻힌 대릉원을 볼 수 있습니다. 김알지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며 단기적인 욕심보다 장기적인 비전이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영원한 성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빛 괴짝에서 나온 신라의 시조 김알지의 지혜와 덕성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겸손한 여정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